전염병 사태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병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길어도 1년 안에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다시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염병 사태는 장기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지낸 시간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모든 일을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재미있고 슬기롭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래서 급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미디어였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보는 것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은 이러한 시대 상황과 딱 맞아 들어가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은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 콘텐츠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본 외국인들 중 대다수는 다시 한국 작품들을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작품들의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작품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먹을 것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 하면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에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밥과 관련된 속담도 정말 많고 밥을 이용한 인사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즐기는 장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술인 막걸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정말 많은데요. 막걸리는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빠르게 변화한 한국의 특성상 한국은 옛것들이 빠르게 없어지는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막걸리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아 가장 대중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주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걸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로 효모와 유산균 등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들이 막걸리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래 살아있을 수 없고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유통과정까지 생각한다면 판매기간이 매우 짧아져 남는 상품들은 모두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막걸리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수출이 힘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의 수출길은 좌절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이 180도로 변했는데요. 우선 K-드라마와 영화가 급부상하면서 막걸리를 찾는 외국인들이 매우 늘어났다는 것이 변화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염병 사태와 한국 미디어의 급부상, 그리고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 균들이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소문이 돌자 외국인들은 앞다투어 막걸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막걸리의 인기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에서 최근 막걸리에 관한 기사를 2개나 발행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막걸리를 만드는 한 한국 여성을 소개하는 기사 1개와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인 부침개와 전을 소개하는 기사를 발행했는데요.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막걸리 사랑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제 막걸리 부흥은 꽤나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재료를 주문하고 양조 레시피를 교환하면서 음료의 인기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기를 얻고 있다. 2020년에 한국에 등록된 막걸리 업체는 약 961개입니다. 전년도는 931개, 2018년에는 898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한국 전통술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체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전염병 기간 동안 막걸리 판매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정부가 다른 종류의 주류에 대한 온라인 판매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막걸리 사랑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막걸리 제조업체인 국순당은 지난 9일 프리미엄 막걸리의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순당의 수출 제품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뒤 현재 전 세계 15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며 그 외 국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기점으로 건강과 면역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막걸리 수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순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산균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며 국내외에서 기능성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막걸리가 점차 알려지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을 훔쳐가고 있는데요. 막걸리도 예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막걸리를 빚는 작업과 다양한 생업, 의뢰 경조사 활동 등에서 나누는 전통 생활 습관까지 아우르는 개념의 막걸리 빚기를 신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갑자기 막걸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까닭에는 중국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미주라고 칭하며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막걸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막걸리의 정체성을 먼저 잡은 중요한 기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막걸리 열풍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 음식과 문화들이 많이 인정받아 다시는 중국이 얼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굳건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명리슈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